예, 만화가 박재동입니다. 언론 환경이 아주 나빠지고 왜곡되고 그래서 국민들이 방송을 이제 믿지 않게 됐어요. 이렇게 답답한 이때 방송국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또 많은 국민들의 여망이었죠. 그것을 이렇게 실현해준 국민TV 여러분들, 나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박수 보내고 또 보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정말 이 국민TV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방송이 있어야 우리나라가 제대로 싱싱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지시고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방금 가입했습니다. 국민 만화가 박재동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국민TV. 모든 국민이 바라는 공정방송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지금 조합원으로 참여하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입력하세요. 신나는 주말을 보내고 나면 월요일에는 항상 정신이 없죠. 진한 커피를 마셔보기도 하고 또 에너지 음료를 마셔보기도 하지만 정신이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달달한 거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무튼 기운내서 또 이번 한 주도 보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덕원의 보편적인 노래 7월 29일 방송 시작합니다. 부드러운 밀크 초콜릿 외로운 날에 네, 하림의 초콜릿 이야기 듣고 오셨습니다. 후주의 아주 신나는 음악, 왠지 하루의 힘든 일과를 마치고 펍. 그렇죠. 우리 가본 적은 없지만 아마 가보신 분 별로 없을 거예요. 저도 없어요. 네. 그 펍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신나게 빰빰빰빰빰 하고 춤을 추는 그런 느낌도 나는데요. 여러분께는 또 보편적인 노래가 있죠. 안녕하세요. 여기는 윤덕원의 보편적인 노래 7월 29일 방송 중입니다. 지금 시간은 10시 6분 30초 지나고 있습니다. 주말을 보내고 또 맞으니까,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맞으니까 참 좋고요. 또 기운이 납니다. 저는 또 주말에 또 부산에 공연을 갔다 왔는데, 이제 또 긴 공연의 그 대장정이 끝나고 나니까 조금 홀가분하기도 하고요. 좀 피곤하긴 하지만 또 이렇게 만나는 이 자리가 더욱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또 그 사이에 또 많은 분들이 출첵해 주시겠죠? 그렇군요. 출첵. 바로 초록콩님께서 출첵, 덕원님 목소리에 공기가 잔뜩입니다. 엥? 맹맹한 그런 느낌? 공감독님 만나면 회복되실 거예요 라고 하셨는데, 공기가 가득한 건 이제 공감독님의 기운이 옆에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걸 수도 있겠죠. 공기네. 와, 블라디님께서 출석합니다. 더우셨죠? 시원한 사진 하나 보내드립니다 하면서 워터파크의 모습을 보내주셨어요. 와, 워터파크. 또 애기들 크면 또 데리고 가야겠죠. 막 찡얼찡얼 되는 것들. 자, 근데 또 보니까 시원하고 좋네요. 저 실내 수영장 안 간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그래서 또 그때의 그 기억들이 또 나중에 떠오를 것 같습니다. 염소 냄새. 그거 아세요? 근데 그 염소 탄물 있잖아요. 그 수영장에. 그게 냄새 나잖아요. 약간 그 싸한 냄새. 그것 때문이래요. 그 염소 자체는 냄새가 안 나는데, 이제 거기에 어떤 것들이 닿으면서 냄새가 나는 거라고. 염소가 그 소독을 하면서 냄새가 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 저의 그 신뢰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새벽냥님께서 반가워요. 오늘도 반갑게. 반갑습니다. SR님께서 오늘도 안녕요. 날씨가 무지무지 덥네요. 라고. 그렇습니다. 서울도 다시 돌아와 보니까 너무 더운 거 있죠. SR님은 또 부산 공연에서 제가 만났습니다. 공연 끝나고. 반갑습니다. 나솔님께서 딱 정각에 시작하면서 이제 일바로 또 댓글 남겨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런 거 어떻게 하지? 전 이 시간 잘 못 맞춰가지고
줄서기, 선착순 이런 거죠. 진짜 못하거든요. 대단하십니다. 소녀님께서 저희 딸이 시골아이 인증을 제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나름 서울 출신인데 지하철도 타고 다녔었는데 벌써 4년 전이라 다 잊어버렸나 봐요. 토요일에 오랜만에 지하철을 탔는데 제 딸이 지하철 타면 밥도 줘요? 나 기내식 먹고 싶은데 이랬대요. 다행히도 신발은 안 벗고 탔답니다. 라고.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처음 전철 탔을 때 되게 긴장했었거든요. 저도 전 사람이라서. 네. 모모님께서 휴가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덕원님 부산 공연은 잘 마치셨는지 궁금하네요. 공감독님 너무 좋아요. 출석합니다. 라고. 참. 그렇죠. 저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좋아하는 저희 공감독님께서 지금 제 옆에서 수줍게 앉아 계십니다. 또 오늘 준비하신 또 영화 DVD도 들고 오셨고요. 오늘 영화도 기대가 됩니다. 또 제가 설레는 시간이 또 다가오죠. 그렇습니다. 오늘 월요일 날 영화인디오 영화 이야기 나눈 시간이 좀 이따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노래 두 곡을 듣고 와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노래는 양파의 애송이의 사랑, 그리고 임병수의 아이스크림 사랑. 순서는 아이스크림 사랑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길을 걸으면 밝은 햇살이 영화 인디유. 영화 UFO의 감독 공기현 감독님과 함께하는 영화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뵈니까 너무 좋네요. 네. 오늘은 더 가까이 앉으셨네요. 네, 조금만 더 가까이 네. 내 곁에 있어줘. 거리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가까이 앉아봤습니다. 또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저번 주에 좀 촬영이 많았고요. 네. 이제 작업을 좀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아서. 그럼 저도 이제 작업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정말 해주실 거예요? 해야죠. 네. 네. 근데 작업을 하면 저는 이제 뭐 라디오 못 나오고 이제 밤새고 못 나오고 막. 근데 날씨가 장마 때는 그래도 네. 괜찮았는데, 저번 목요일인가 촬영 나와서는 하루 종일 옷이 다 젖을 정도로 땀을 흘려가지고. 너무 더우니까요. 이건 덥다는 표현보다는 정말 뜨겁다 그래야 될까요? 하여튼 굉장히 좀 낮에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장마면 조명 치기 힘들지 않으세요? 다행은 아닌데, 네. 이제 다큐멘터리라서 조명기는 안 들고 다니는데, 소수 정예가 장비를 다 가지고 다닌지라, 네. 그래서 촬영 감독이 주로 이제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고, 네. 저는 이제 트라이포드라고 이제 세우는 다리를 들고 다니는데, 네, 예. 그 머리가 예전엔 잘 들고 다녔던 것 같은데, 슬슬 이제 좀 체력의 한계를 정말 보이시군요. 한 시간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그런 거 좀 비슷한 걸 느껴가지고, 네. 운동을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예전에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진짜 베이스 가방 이걸 메고 베이스 넣은 채로 네. 수업도 들으러 다니고, 아르바이트도 다니고, 학교에서 그냥 자취방까지 걸어서 다니고 해갖고 30분씩 걷고 있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요즘은 베이스 가방을 딱 매는 순간, 땅으로 꺼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니, 근데 저는 심지어 운동 시작한 지 2, 3주가 됐거든요. 2, 3주는 이제 네. 더 감소하는 거 아닌가요, 체력이? 오히려? 그래서 내가 그 무거운 것들을 왜 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아무튼, 힘이 들기보다는, 네. 땀을 너무 많이 흘리니까 좀 민망한 거 있잖아요. 몸이 것도 허해지는. 없는데. 근데 또 왜 촬영용 트라이포드 큰 거는 엄청 무겁잖아요. 무겁기는 굉장히 무겁죠. 저도 이제 예전에 잘 모를 때는 그냥 간단한 삼각대, 네. 똑딱이 카메라용 보다가 네. 이제 촬영용 카메라를 얹을 수 있는 큼지막하고 왜 볼 조인트 있는 그런 거 딱 보니까 그 무게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이제 그게 무게만큼 다 쇳덩어리이기 때문에 안정감을 위해서 그런 거죠. 네. 그렇죠. 마이크 스탠드도 그런 거 있어요. 붐 마이크 대라고. 네.
정말 안정감 있고 딱 그 튼튼한 건데 막 20km씩 하고 그런 것들. 날씨가 더 더워지기 전에 빨리 끝내야 되는데 아, 그렇죠. 참 섭외는 안 되고 걱정이 많네요. 아, 정말 금융의 금융업 이런 쪽에 감춰진 실상 같은 거에서 고발하고 싶으신 분 있으면 좀 섭외 좀 해주십시오. 주변에 주식 하시다가 좀 크게 실패하신 분, 이런 분들이 있으시면. 크게 실패하신 분들. 이런 금융이나 이런 주식 쪽에. 좀 뭔가 반감이 많으신 분들은. 제가 심도 있게 인터뷰를 해드릴 용의가 있으니까 게시판에 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대한민국 금융시장 주식시장의 검은 그걸 고발한다 이러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피해자들 카페 이런 걸 검색을 해봤는데 의외로 잘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다들 잘하시나? 수익도 잘 내시고. 그러게요. 참 이게 어딘가 계실 그런 분들께 또 말씀드리면 저희 공 감독님께서 만드시는 차기작 가재 별이 빛나는 밤에 제보자를 모집 중입니다. 이 주식으로 패가망신하시는 분들 혹은 이제 성공하셨지만 이면에 있는 그런 것들에 좀 스토리를 아시는 환멸을 느끼시고 뭔가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작전에 참여하셨던 분들도 소위 말하는 작전 영화도 나왔었죠 그거에 대해서 그렇군요. 아무튼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라면서요. 날씨 얘기가 작전까지 날씨 작전. 왠지 이 날씨도 뭔가 작전이 아닐까. 계속 우산을 사게 만들었다가 우산을 다 사고 나면 또 이제 바뀌고 에어컨을 팔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번 주는 또 계속 비 예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비 예보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좀 걱정인 게 주말에 이제 저도 이번 주말에는 또 페스티벌에 출연하게 되는데 야외 공연인데 비가 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 있어요. 야외 페스티벌 공연 나갔을 때 비를 많이 불러오는 편입니다. 그러세요? 이번 주에 페스티벌 가시는 분들은 필히 뭔가 비를 대비할 수 있는 도구들을 준비하셔야겠네요. 근데 여름 페스티벌은 원래 다 좀 시기가 시기인 만큼 우비 같은 건 다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우비, 장화 이런 것들. 비 맞으면 또 같이 뛰고 하는 게 또 그 와중에 예쁜 장화 사셔가지고 또 이제 또 뽐내시고요. 오늘 그럼 영화 얘기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해봐야 될 텐데요. 오늘 소개해 주실 영화는 어떤 영화인가요? 네, 오늘 개봉 영화 중에서는 이제 좀 마땅히 소개시켜드릴 만한 영화가 없어서 좀 무슨 영화를 소개해드릴까 좀 고심을 했는데 고심 끝에 올라온 영화는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이라는 영화입니다.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 마치 요람을 흔드는 손이 생각나는. 운이 맞긴 한데 공포영화는 아니죠. 공포영화는 아니고 역사 드라마라고 할까요? 어느 나라 영화인가요? 감독은 영국 사람, 잉글랜드 사람이고요. 네. 그런데 이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그 소재는 아일랜드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일랜드가 또 영국과의 또 그런 갈등이 있는 거죠? 네. 브레이브하트는 뭐였죠? 브레이브하트 스코틀랜드. 네. 주변에 분란이 많군요. 분란이 굉장히 많고 이따가 또 얘기 중에 나오겠지만 좀 나쁜 나라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 먼 나라, 이웃 나라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이제 영국과 관련된 나라들, 유나이티드 킹덤이라는 게 또 여러 가지를 뜻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봤던 기억이 나는데 기대가 됩니다. 어떤 영화인가요? 그러면 내용이 언제적 이런 이야기인지. 네, 이 영화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아일랜드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리뷰가 필요한데요. 역사도 이제 또 주제로 또 바뀌었습니다. 이게 좀 왜냐하면 이 역사에 이제 어떤 중요한 포인트마다 이제 인물들이 관계가 돼 있어서 간략하게 아일랜드 역사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한두 마디로 정리할 수 없이 굉장히 좀 복잡한 요소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다음에 좀 이해하시기 쉽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아일랜드는 잉글랜드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영국이라고 알고 있는데 잉글랜드의 오랜 식민지였습니다. 식민지였었는데 이제 이 영화의 배경은 1920년도인데 이때쯤에
IRA라고 해서 그 무장 그렇죠. 투쟁하는 영국에 그런, 이제 무장을 해서 일종의 뭐 항일 독립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일랜드의 이제 시민들이 무장을 하고 이제 무력으로 이제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테러도 하고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일종의 이제 우리나라랑 역사가 좀 비슷한 점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무장 투쟁을 하던 도중에 1921년에 이제 잉글랜드에서 네. 이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서 아일랜드의 자치를 인정하게 됩니다. 아, 근데 인정하게 되는데 이게 인정을 하는 대신 대신 일단 잉글랜드 왕에 대해서 충성을 서약하고 그리고 일부 주에만 자치를 인정하는 그러니까 반쪽짜리 독립인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나뉘게 되는데 이거라도 네, 하자. 이 정도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제 찾았다. 실제로 우리가 영국이랑 싸워서 이길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타협파가 있고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동지들이 피를 흘려서 이렇게 싸웠는데 네. 여기서 멈추느냐. 끝까지 완전한 독립을 찾을 때까지 투쟁을 하자. 그래서 이런 영국의 어떤 그런 뭐 일종의 조장이 되겠죠. 분란을 조장해서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 오히려 이제 독립운동을 하다가 네. 의견이 차이로 네. 내전이 되는. 그래서 비극이네요. 지금은 이제 북아일랜드와 뭐 아일랜드 자유국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지금 분리가 돼 있고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영국, 예, 소위 말하는 그 그레이트 브리튼이 예, 이제 예. 북아일랜드는 네. 이제 유나이티드 킹덤에 들어가는 이제 영국 이제 연방이 되는 거고 아일랜드 자유국은 말 그대로 이제 아일랜드의 어떤 독립국가가 되는 독립국가가 거죠.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종교도 관련이 돼 있고요. 아, 하여튼 이게 그 단순히 몇 마디로 이렇게 할 수 없는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가 좀 복합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 역사에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영화입니다. 야, 근데 역사가 복잡하다 보니까 네. 또 방송 분량은 잘 나오겠는데요. 이게 또 네. 이 설명을 하면서 네. 아, 좋습니다. 그러면 노래 하나 듣고 와서 네. 본격적으로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그 와중에 흘러가는지 네. 또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첫 곡 어떤 노래를 준비하셨는지요? 네, 오늘은 뭐 반정과 평화에 대한 노래를 준비했는데요. 첫 곡은 유튜의 미스 사라에버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아, 정말 이게 잘 듣고 왔습니다. 노래 잘 듣고 왔고요. 네. 정말 마이크 올리는 타이밍이 정말 예술적이군요. 네. 큰 웃음 주셨습니다. 큰 웃음을 저희 PD님께서 주셔가지고 저희 깔깔거리고 있는데 그 와중에 또 올리시는 또 센스. 네. 아,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그 유튜에 맞죠? 유튜 미스 사라에버. 미스 사라에버. 네. 저는 이 노래가 왜 그 미스 사라에버가 저는 네. 진짜로 그런 어떤 미인 대회 아, 그거랑 관련된 건 맞는데 네. 예. 이게 이제 뭐 대충 이제 해석해 보면 지금 네. 어느 때인데 뭐 립스틱 바를 시간이 있어 뭐 이런 노래. 아, 약간 이게 이제 유고 쪽 네. 이제 뭐 내전 있고 그런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저 파바로티 막 그 중간에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하는 거군요. 그래서 네. 그냥 노래 되게 좋다 뭐 이런 생각했었는데 제 친구가 이 노래가 그런 의미가 있는 노래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맞아요. 참 외국어로 듣는 노래들을 우리가 가사를 잘 모르고 듣다가 네. 가사를 알고 들을 때 느낌이 또 네. 다른 것처럼 네.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왠지 또 잘 어울리는데요. 오늘 영화와도 잘 어울리는 네. 뭔가 반전 느낌도 좀 있고요. 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 이 노래가 2006년 칸느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예, 그랑프리를 받았던 영화입니다. 멋진데요. 아까 쉬는 시간에도 정말 좋아하는 영화라고 하셨는데 네. 내용이 어떻게 되는 영화일까요? 네, 본격적으로 내용을 소개해 드릴게요. 말씀드렸다시피 영화는 1920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20년대. 예, 네. 한참 ILA가 이제 활동할 시기인데 주인공은 데미안이라는 이름을 가진 의대를 졸업한 이제 20대 청년이고 이제 이 청년이 의대를 졸업하고 이제 집에 왔다가 네. 이제 취업이죠. 의사로서 이제 첫 출발 앞두고 음. 이제 있는데 당시에 마을에 영국 군들이 와서 네. 굉장히 사람들을 이제 핍박하고 음. 굉장히 이제 사람들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괴롭히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그래서 의사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의용군으로. 예, 의용군으로 이제 조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형이 이제 테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네. 테디라는 이름을 가진 형과 그리고 그 시너드라는 이름을 가진 자기 이제 애인과 함께 그 이제 같이 또 마을에 있는 청년들과 같이 이제 그 무장 투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예, 동네 예. 사람들과 네, 함께 네. 조직을 한 거군요. 그래서 뭐 습격도 하고 영군들 습격도 하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힘들게 이제 투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잡혀서 고문도 당하고 아이고. 또 이제 동료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고 처형도 당하고 음. 근데 이런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서 조금씩 이제 성과를 내게 되는데 그때 마침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영국에서 그 법이 통과하면서 이제 아일랜드에 자치를 예, 자치군을 남겨놓고 이제 영국군이 네. 철수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좀 비극이 이제 본격적인 비극이 시작이 되는데 형제간에 혹시 그 의견이 다르다던가. 영화 보셨어요? 아니요, 뭐 딱 그 목선이 형제가 있는데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상황들이 봤을 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마을에 뭐 일종의 이제 리더 같은 역할을 했었는데 그 형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는 영국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거 아니냐. 이쯤에서 우리가 하려는 투쟁들을 접고 좀 더 힘이 생기면 그때 이제 조약서를 내가 내 손을 찢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같이 투쟁했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얻으려고 했던 독립은 이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영국군을 이길 때까지 싸우자고 얘기를 하고 네. 그래서 형이 이제 동생을 계속 설득을 하려고 하는데 네. 이 데미안이라는 동생은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일들을 겪었고 네. 너무 많은 것들을 포기했기 때문에 여기서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서로 형제가 총을 겨누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내전의 한가운데서 네. 이런 말씀 드리면 참 많은 분들께서 좀 그렇게 좀 좋지 않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네. 이 아일랜드판 태극기 휘날리며가 예, 맞아요.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태극기 휘날리며와 이제 가장 큰 정서를 공유하는 거죠. 그쵸. 서로 다른 네. 입장에선 형제가 총을 겨누게 되는 역사적 상황인데. 기록의 한가운데서. 네. 네, 근데 그 영화와 소재가 같지만 약간 뭐라고 할까요? 풀어나가는 방식이라든가 방식도 다르고 이야기가 어떤 소구하는 감정을 소구하는 지점도 네.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저도 이렇게 말하면 좀 위험하긴 하지만 감동의 깊이가 네. 좀 많이 좀 다르다고 생각이 아무래도 그 그렇거든요. 태극기 휘날리면은 그 한국적인 어떤 그런 정서 좀 네.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쉽게 혈연을 좀 더 강조하고 뭐 그렇기도 하지만 네. 어쨌든 그건 이제 표면적으로는 이제 그 어떤 블록버스터라고 하죠. 대규모 이제 전쟁 씬을 위해서 이제 그렇죠. 그 영화에서 보여주려고 했던 물론 형제의 얘기도 있지만 큰 이제 전쟁 씬과 이제 대규모 영화고 이 영화는 실제로 항일 투쟁을 그러니까 항일은 아니죠. 그 무장 투쟁을 그리고는 있지만 전쟁하는 모습이 그렇게 뭔가 스펙타클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냥 이제 지나가면 정말 이제 따콩따콩 수준으로 왜냐면 이제 배경도 20년대이기 때문에 뭔가 큰 그렇죠. 합의 이런 게 없이 그 이제 그런 식으로 전쟁이 뭐 이렇게 굉장히 뭔가 긴박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거보다 그 전쟁에서 느껴진 긴장감이 아니라 상황에서 느껴지는 긴장감이 훨씬 더 크고 이 영화 안에서 이제 뭐 또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좀 아픈 사건들이 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거 극장에서 봤었는데 오셨어요? 저는 이제 뭐 눈물이 없는 편이라 오진 네. 않았는데 제 옆에 있는 여자분이 훌쩍훌쩍이 아니라 정말 막 이러면서 오신 네. 거를 근데 저도 분명히 공감할 수 있는 장면이어서 굉장히 좀 그런 요소가 많은 영화라서 저한테는 태극기 휘날리며보다는 훨씬 더 그런 아픔이 좀 와닿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야기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네. 또 개연성이라든가 네. 또 이런 것들이 좀 중심을 둔 게 아무래도 다르다 보니까 네. 더 깊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짐작을 해보게 네. 됩니다. 참. 근데 왜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이라고 제목이 했을까요? 이 영화 이제 맨 첫 장면에서 같이 이제 첫 장면이 좀 굉장히 재밌는데 네. 첫 장면에 이제 하키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하키. 영화 이제 타이틀 이제 뭐
배우들 이름 소개되고 영화 제목이 소개될 때 보면 이제 마을 청년들이 모여서 하키를 하는데 이 장면이 좀 재미가 있는 게 형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인공이. 그쵸, 네. 근데 이 하키를 하는 도중에 이 형제의 성격이 하키 경기 중에 좀 드러나게 돼요. 그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거칠게 해요. 게임을 이기기 위해서 아, 네. 이제 몸으로 좀 심하게 밀고 좀 이제 공을 뺏기 위해서 좀 악착같이. 악착같이 좀 이제 반칙도 좀 써가면서. 그래서 코치가 경기를 중단시키고 네가 하는 건 지금 싸움이지 그러니까 경기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기기 위해서 모든 걸 하려고 하지 말아라. 좀 앞에 있을 사건을 좀 이제 복선을 깔아주는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이 데미안이라는 실제 주인공이죠. 동생이. 와가지고 중재를 하거든요. 이렇게 하지 않겠다. 이제 다 뭐 형 안 그럴 거지 뭐 괜찮은 거지 하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약간 이상주의적인 어떤 동생의 성격과 좀 뭔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도 좀 가리지 않는 형의 성격을 좀 보여주거든요. 근데 아까 자치를 하자. 네. 싸움을 잠깐 멈추자라고 한 건 형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약간 좀 막 목표를 위해서 네. 가리는 거 없이 네. 좀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쪽인 형이 왠지 네. 끝까지 네. 계속 투쟁을 하자고 했을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네. 그렇죠. 뭐 그렇긴 한데 근데 이상주의자라는 면에서 봤을 때 현실에 네. 현실에 이제 형은 타협을 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아무래도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좀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도 예전에 항일 투쟁을 하셨던 분들 중에 네. 이제 뭐 저쪽 만주에서 무장 투쟁을 하셨던 분들은 완전한 독립을 위해서 끝까지 투쟁을 하셨고 현실적인 정치의 영역에서 이제 독립을 했던 분들은 어느 정도 타협을 하고 이제 완전한 독립이 아닌 이제 뭐 미국에 의한 독립에 이제 좀 지지를 했었고 좀 그런 차이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처음에 이들이 하키를 하고 나서 마을로 바로 돌아오는데 네. 그때 영국군이 들어닥치면서 뭐라 그러냐면 니네는 영국군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집회의 자유가 없는 거 아니냐. 네. 니네들 모여서 하키했지. 그것도 집회의 자유를 어긴 거라는 정말 웃기는 이유를 들어서 이 사람들을 이제 옷을 벗기고 이제 이름을 이제 대라고 해요. 네. 근데 그 중에 아마도 이민자인 것 같은데 말을 영어를 못 알아듣는 친구가 하나 있었거든요. 17살짜리인데 근데 대답을 잘 못했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대면이 그 투쟁에 합류하게 되는 이제 계기로 작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때 이제 장례식에서 부르는 노래가 보리밭이 흔드는 바람이라는 아마도 이제 아일랜드 민요 같은데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의 의미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뭐 그냥 시적으로 얘기하자면 뭐 보리밭이라고 한다면 뭐 아무래도 평화로운 아일랜드, 뭐 민중이나 그렇게 되겠고 이제 바람이라는 건 어떤 외부의 시대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추측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저희는 뭐 좀 즐겁고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막상 영화를 보면 상당히 무거울 것 같다는 생각이. 이 영화는 엄청난 무게가 있는 영화고요. 보고 나면 좀 정말로 좀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영화거든요. 그렇군요. 네. 이게 카피가 운명의 바람이 지나간 자리로군요. 네. 딱 그 상황을 잘 설명하는 카피인 것 같아요. 그럼 노래 한 곡 더 듣고 와서 네.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다음 곡은 어떤 노래를 들어볼까요? 네. 평화하면 또 빠질 수 없는 노래죠. 네. 존 레논의 이매진 들어보겠습니다. 네, 존 레논의 이매진 듣고 왔습니다. 전쟁 없는 그런 세상, 모두가 또 사랑하는 세상을 또 외치고 있군요. 참 전쟁을 소재로 한 영화도 참 많죠. 굉장히 많죠. 네, 전쟁을 소재로 한 영화도 참 많고 또 뭐랄까 독립 전쟁 이런 것들 더 많은 것 같고 더 많지는 않겠군요. 아무튼 아니니까 근데 그런 것들 다른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르가 전쟁 영화거든요. 그러세요? 네. 그건 또 몰랐네요. 전쟁 영화, 왜 전쟁 영화를 가장 좋아하세요? 모르겠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 좋아하는 영화 중에 유난히 전쟁 영화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좋아하는 영화 중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죠. 뭐 스펙타클한 전투씬 아니면 이제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네. 느껴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처할 수 있는 상황 중에 네. 가장 비극적인 상황이 전쟁이 아닐까. 그러니까 목적이 전투에서 목적이 하나잖아요. 상대방을 죽이는 건데 네. 좀 그런 이제 그런 상황 자체가 만드는 이야기들이 좀 다른 상황들보다는 훨씬 더 극적이고 그렇죠. 좀 인간의 가장 그 깊은 곳을 건드려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군요. 네. 저는 또 이 영화에 대한 소개를 듣고 나니까 또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그 영화 브레이브하트 스코틀랜드 네, 독립 뭐 훨씬 더 아무래도- 시대는 옛날이고 네. 그렇지만 왜냐면 저 그거 되게 슬펐거든요. 네. 마지막에 잡혀서 고문당하면서 네네. 죽는 장면이 너무 네. 슬퍼가지고 네. 그 당시에 중학생이었나 고등학생이었나 그랬는데 차마 그 마지막 프리덤 외치는 네. 그 장면 저도 이제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네. 뭐 영국이 어딘가를 지배했다고 하면 좀 이게 이제 역사의 인식이 이제 좀 부재해서 생기는 일일 테지만 네. 뭔가 좀 신사적으로 지배했을 것 같고 아, 하지만 이 당한 국가의 입장에서는 똑같이 했더라고요. 일본과 똑같이 네. 사람을 똑같이 죽이고 고문하고 여기 보면 이제 그 잡히거든요. 이제 누군가 이제 밀고로 인해서 이제 이 투쟁군이 잡히게 되는데 네. 바로 벤치로 손톱을 뽑으면서 고문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충격적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는 좀 이해를 못하는 게 서양 사람들이 일본에 대한 우호적인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아니 왜 그걸 이해를 못하지? 저렇게 나쁜 놈들인데? 라고 하듯이 네. 피해 아마 이제 이쪽 피해 국가 입장에서는 우리가 영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네. 영국이 왜? 영국이 그렇게 나쁜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왜 이렇게 역사를 모를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그렇겠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참 이런 반인륜적인 그런 네. 행동들. 사람도 죽이고. 참 쉽지가 않은 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가들이 또 군대를 보유하고 있고 네. 또 전쟁을 대비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네. 누구도 거기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없는 게 또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뭔가 뭐 얘네는 또 너희가 너무 그랬다 이렇게 하면서도 네. 어쩔 수 없이 국방을 해서 또 군대를 또 키우고 네. 그래야 되는 그런 현실 때문에 뭔가 그래서 뭔가 반전주의자들은 조금 더 이상적인 걸로 여겨지고 네. 저도 좀 쉽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 네. 네. 뭐 어떤 국가 뭐 방위 차원에서 네. 이제 뭐 군대란 게 사실 없을 수는 없는데 네. 뭐 하여튼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문제는 이제 침략하고 뭐 여기처럼 이제 뭐 어떤 제국주의 시점에서 네. 이제 뭐 식민지를 만들고 하는 것들은 뭐 당한 국가 입장에서는 사실 쉽게 잊을 수 있는 그런 역사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이제 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좀 굉장히 좀 역사적으로 비슷한 점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네. 어떤 침략 국가로 인해서 국가가 분단이 되고 서로 형제가 총불을 겨누게 되고 하는 것들이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전쟁이라고 하더라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최소한의 인권을 네. 뭐 위해서 뭐 고문하지 않는다든가 네. 뭐 이런 뭐 포로에 대한 어떤 처우라든가 이런 네. 것들도 얘기를 하는데 참 그 극단적인 상황에서 쉽지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겠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 중에 라이언 일본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는데 네. 거기 보면 이제 맨 첫 번째 시퀀스가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해서 네.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뭐 들어갈 때 엄청나게 이제 군인들이 많이 죽고 네. 이제 연합군들이죠. 뭐 미군들을 이제 중심으로 한 근데 이제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이제 결국은 노르망디에 상륙을 하게 돼요. 네. 그럼 이제 상륙을 해서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그 공격을 당하는 입장에서 네. 결국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독일군을 공격하는 입장이 되는데 거기 가면은 처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독일군들이 이제 포기가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독일군들이 그때부터 이제 도망을 가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서 보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제네바 협정이라는 것도 있고 네. 포로들을 뭐 보호해야 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굉장히 이제 좀 뭐라 할까요? 광기에 어려서 장난식으로 광기에 어려서도 죽이고 네. 장난식으로도 죽이고 포로가 이제 백기를 들고 손을 들고 나오는데도 바로 그냥 이제 쏴버리고. 쏘기도 하고 뭐 실수로 쏘기도 하고 그런 것들 보면서 물론
그 객관적인 상황에서는 뭐 이성적인 상황에서는 뭐를 지켜야 되고 뭐가 그런 게 있겠지만 실제로 전쟁이라는 상황 자체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니까. 그렇죠. 네. 참. 아무튼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네, 좋겠다는 전쟁은 생각이 들고.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그 영화를 보면 드는 생각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전쟁이라는 상황이 네. 절대 일어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또 그런 이야기도 본 적이 있는데 현대 스포츠 경기들, 국가대항 스포츠 경기가 네. 어떤 그 전쟁 같은 그런 어떤 파괴적인 그런 것들을 좀 네. 상당수 그 이제 대리 만족을 대리하는 그런 느낌이 음. 있다라고 본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진짜 뭔가 서로 이제 화가 나버릴 때 네. 경기를 통해서 그렇죠. 뭐 좀 룰을 갖추고 그 안에서 이제 풀고 약간 네. 어느 정도. 뭔가 피를 보지 않으면서 네. 근데 또 이 지는 쪽 입장에서는 쉽게 또 이게 쉽지가 않은 게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축구 경기 후에 막 서로 총 쏘고 막 오히려 왜 또 뭐 온두라스였나요? 네. 그 경기 후에 이제 축구를 해서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다고 전쟁을 하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얼마 전에는 그 어떤 나라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추어 축구 경기에서 이제 심판이 편파 판정을 했다는 이유로 네. 죽었군요. 관중들이 뛰어들어서 이제 편파 판정을 했는데 항의를 세게 하니까 네. 그 심판이 갖고 있던 흉기로 선수를 찌르고 분노한 관중들이 나와서 심판을 죽였어요. 그리고 신체를 훼손해가지고 네. 막 던졌다는 그런 얘기도 실제로요? 실제로. 이건 공포 영화에서 있을 만한 실제 사건이네요. 국내 뉴스에서 봤던 거고 영상도 심지어 네. 공개가 영상이요? 네. 오. 저게 좀 무서운. 그러니까 이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전쟁의 어떤 그런 관계를 좀 다른 방식으로 건전하게 해소하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어떤 그 경기에서조차 네. 정말 극단적인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걸 보면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또 무서운 어떤 그런 그 비합리와 그 비이성적이고 어떤 광기에 네. 차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들어요. 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총기가 없어서 다행이다. 허가가 안 돼 있어서. 네. 또 그런 것들도 좀 그런 거에 대한 인식, 전쟁이나 어떤 그런 사람의 목숨과 이런 것들, 다툼에 대한 인식이 또 달라지는 계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오히려 그 서양 쪽에 에티켓이 발달한 게 또 그런 식으로 정말 서로 막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네, 상황이다라는 걸 네. 서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악수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서 네. 나온 그렇죠. 관습이라는 얘기는 저도 본 적이 있고요. 예, 오히려 이제 정말 여차하면 그럴 수 있다는 생각에 더 서로 예의를 갖추는. 네. 나 손에 총 안 들었지롱 뭐 이런. 네. 우리나라에 싸울 때는 보통 그렇잖아요. 쳐보라고 이렇게 서로한테 치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네. 있는데 네. 이게 좀 독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네. 참. 그래도 때리면 안 되겠죠. 역시 또 전쟁 반대에 대한 그 저희의 이야기에 많은 분들께서 또 호응을 해주시는군요. 러브앤피스님께서 러브앤피스라고 남겨주시고요. 모모님께서 전쟁은 정말 어떤 식으로든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네. 그래요. 그리고 블라즈님께서는 또 존 레논의 사진도 올려주셨군요. 제가 경험한 전쟁은 역시 그 귀성 전쟁과 그 학창 시절 급식을 빨리 먹으러 가기 위한 전쟁 같은 거였는데, 그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네. 딱 그 정도까지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희 급식 전쟁에서 막 피 흘리는 친구들도 있고 그랬어요. 넘어지고 막 그래갖고 막 뛰어가는데, 와! 뛰어가다가 싹 미끄러지면서 우당탕탕탕탕 굴러 떨어지고 막. 늦게 가면 안 주나요? 아니요? 네. 주죠. 네. 네. 저도 알면서 물어봤습니다. 생각해보면 진짜 늦게 간다고 안 주는 것도 아니고 왜 빨리 그렇게- 간다고 딱히 좋은 것도 네. 없는데 빨리 가면 좋죠. 빨리 먹고 이제 축구하러 가니까. 축구하러 가니까. 네. 근데 심지어 축구도 안 하러 가더라고요. 저희 학교는 축구 공간이 없어가지고 네. 축구도 안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참 좀 어렸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많은 그 세상의 전쟁들도 좀 그런 마음에서 좀 치기 어린 마음도 네.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더 듣고 올까요? 네.
다음 곡은 루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 들어보겠습니다. I see trees of green, red roses too. I see them bloom for me and you. And I think to myself. 네. What a Wonderful World. 네. 맞죠? 네. 제가 혹시나 잘 기억하고 있는가 좀 헷갈려서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지금 공기영 감독님과 함께 영화인데요. 오늘 영화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 네. 또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이 전쟁 그리고 형제 간의 네. 정말 그 한 동포들 간의 그 갈등 마치 그 우리나라 역사와도 흡사한 점이 있는 아일랜드의 무장투쟁사의 한가운데 있는 그 스펙타클한 그 드라마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독,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은 켄 로치라는 잉글랜드 사람인데요. 네. 뭐 랜드 앤 프리덤, 뭐 레이닝 스톤, 스윗 식스틴 이런 영화들을 만드셨던 분인데 네. 이분도 지금 70이 넘으셨고 굉장히 아마 전 세계에서 활동하시는 감독들 중에 가장 정치적인 영화를 만드시는 분 중에 하나고요. 그렇죠. 재밌는 게 이분은 또 잉글랜드 출신이라면서 네. 쉽게 얘기하면 그 이 영화에서 네. 이 주인공들을 탄압하는 그랬던 입장에 섰던 사람이죠. 근데 그렇죠. 예. 뭐 일단 지식인이고 이렇게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뭔가 이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당연히 그런 이제 것들이 옳지 않은 네, 옳지 않았다는 행동이었다. 거를 물론 이제 본인들도 알고 있고 네. 어쨌든 이거는 그 이 영화에서는 정치적인 상황도 굉장히 많이 이제 표현이 되긴 하는데 네. 그 중에서도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형제의 입장을 이제 아까도 뭐 이제 태극기 날리며가 비교가 안 될 수가 없는데요. 이제 뭐 그 영화도 그 영화 나름대로 미덕이 있겠지만 이 영화는 뭔가 좀 강요를 하는 게 없어요. 일단 음악이 이렇게 뭔가 두드러지게 쓰인 것도 아니고 굉장히 컷의 길이가 또 길거든요. 네. 그래서 상황을 다 볼 수 있게 아. 뭔가 이렇게 감정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연기하는 사람들이 어떤 입장에 서 있는지 충분히 관객이 이제 그 안에 몰입될 시간을 주는 거죠. 그 뭐 소위 말해서 그 인물들이 살아있는 그런 네. 느낌, 정말 그 네.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네. 느끼는 느낌을 아마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어떤 이 영화에서 가장 좀 인상적인 장면이 있는데요. 네. 그 이 영화에서 이제 그 조직했던 누군가가 이제 밀고를 해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잡혀 들어가거든요. 여자친구 아닙니까? 아니요. 여자친구는 아니고요. 여자친구는 끝까지 같이 가는 이제 네. 동지 중에 하나고, 결국 나중에 밝혀지는데, 그, 17살짜리 소년이, 이제 자기 가족을 약간 인질식으로 잡고 이제 위협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이제 소년도 어쩔 수 없이 이들의 위치를 이제 밀고를 하게 되는데, 이제 나중에 이 사람들이 풀려나서 제일 먼저 이 소년을 찾아가죠. 그래서 이제 소년을 잡는데, 이제 소년과 이 사람들을 이제 같이 밀고 했던 이제 그 어떤 지주 같은 사람이 있는데 네. 그 사람들한테 편지를 보내. 만약에 이제 우리 동료들 풀어주지 않으면 네. 이 사람 죽이겠다. 근데 그 편지를 받고 동료들 바로 이제 처형을 하죠. 그래서 그럼 이제 어쨌든 지주도 처형을 이제 일단 먼저 하고 네. 이제 그 역할을 이 데미안이라는 주인공이 맡게 되는데 이제 동료들 사이에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도 죽이자라는 이제 명령이 내려오는데 네. 이제 의견이 이제 분분한 거예요. 아니 그래도 앤데 어떻게 죽이냐. 근데 데미안은 명령은 명령이다. 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소년을 끌고 오게 하죠. 근데 끝까지 눈을 못 봐요. 그 이제 총알을 이제 장전을 하면서 이제 이 대면과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는 이제 어떤 늙으신 분이 있는데 네. 내가 5년 동안 해부학을 배웠는데 네. 이게 이렇게 쓰이게 될 줄은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나한테 조국이 이럴 만한 가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이 소년이 또 이 대면을 굉장히 많이 따랐던 친구예요. 네. 근데 이제 여기 굉장히 좀 슬픈 장면이 나오는데 이 소년한테 유서를 썼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특별히 할 말도 없고 그 우리 어머니는 글을 읽을 줄 모르기 때문에 유서를 쓰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자기는 그 자기 묻힌 곳만 어머니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네. 데미안이 바로 총을 쏘죠. 그리고 그 어디론가 그러니까
우는 장면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카메라가 굉장히 이제 좀 롱샷 멀리서 잡고 있는데 총을 바로 버리고 어디론가 산을 넘어서 이제 가면서 이제 영화는 바로 암전이 되고요. 그러고 이제 자기 여자친구한테 그 이후에 일을 이제 고백을 하는데 어머니한테 이제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가 이제 말없이 아들이 묻힌 곳에 데려다 달라. 그래서 이제 아들이 묻힌 곳을 확인한 다음에 데미안한테 두 번 다시는 너를 보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데미안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이제 마지막 선을 넘었다고. 그러니까 데미안이 이제 형과 그 대립을 할 때 그렇게 많은 희생을 치렀는데 거기서 타협하고 싶지 않은 게 그쵸. 100번 이해가 되는 거죠. 말씀하신 진짜 나에게 국가가 네. 우리나라가 네. 그만큼의 가치가 있었으면 네. 좋겠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서까지 네. 자기 손으로 죽이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조국인데 타협한다는 거는 그 대면한테는 좀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저라면 그 무게를 좀 피했을 것 같아요. 누구나 그랬을 것 네. 같아요. 누구나 그 무게를 견디지 못했을 거. 그리고 어느 선에선가는 그래 이게 이렇게까지 하나의 가치가 있나라는 생각에 맞아요. 어느 선에선가 타협을 했을 텐데 만약에 그게 아닌 사람들은 그러니까 돌아갈 곳이 없으면 더 전진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쵸. 또 괜히 뭔가 좀 인생에게 씁쓸한 면을 네. 또 보게 되는 것 같아서 꼭 전쟁이 아니더라도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선택하기 위한 기회비용이라는 거 있는 거고 네.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이걸 네. 포기해야 되는 그런 네. 상황이 있을 때 정말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이 딱 잡혔을 때 네. 뭔가 한 가지를 선택한다는 건 또 다른 걸 버린다는 얘기니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선택과 이런 것들에 대한 무게감이 네. 말씀으로만 들어도 와닿는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쓸쓸한데요. 끝나고 한잔 할까요? 이 영화는 이제 이 부분이 한 중간 정도 되고 이 이후에 이제 또 비극적인 상황들이 또 계속 나오게 되는데 이 정도 중간까지 네. 이 정도. 근데 이게 정말 사실은 누군가에는 실제로 또 일어났을 일이었을 것 같고요. 그렇겠죠. 우리가 이제 이런 우리도 이제 비슷한 시기를 지나왔고 이제 이들도 이런 시기를 지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지금 아일랜드도 이제 좀 분단이 돼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겪은 게 또 내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상황 같은 것들이 네.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아무튼 이 영화는 이런 얘기들을 이제 그런 게 이제 태극기 날리며와 약간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태극기 날리며에서도 이제 이런 비슷한 얘기들은 나왔던 것 같거든요. 어떤 소년 병사들이 나오고 그가 이제 어떤 상황이 어쩔 수 없이 휩쓸려서 이제 반대편에 서고 이걸 또 촬영하고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기는 이렇게 똑같은 상황이지만 뭔가 좀 주는 그런 깊이가 조금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네요. 아까 그 대사들 또 이렇게 상황들 들었을 때 제가 봤던 그 태극기 날리며랑은 또 좀 다른 깊이가 이제 좀 접근한 입장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있군요. 왠지 보고 싶지 않은데요. 근데 이게 너무 마음에 뭔가 좀 묵직한 것 하나가. 근데 보시면은 올라올 것 뭔가 같다는 느낌. 크게 좀 남으실 만한 영화고, 그 나라 역사를 꼭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배운다거나 그런 입장이 아니더라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좀 느낄 만한 보편적인 감정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상이 다른 사람들끼리 이제 가족이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들이 이상을 달리했을 때 어떤 입장에 서야 되나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애국이란 이름으로 좀 행하는 일들이 과연 좀 어디까지가 좀 용납이 되고 어디까지도 의미가 있을지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볼 만한 일인 것 같고요. 맞아요. 이게 점점 저도 개인적으로는 너무 국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집중되는 그런 것들이 사실 저희가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잖아요. 그런데 좀 불편하고 뭔가 정말 중요한 건 이게 아니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들 때도 있는데 그런데 또 자극을 줄 법한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영화는 개봉을 국내에서 했었나요? 네, 개봉을 했었고요. 네. 많은 분들이 보시진 못한 것 같아요. 이 영화는
2006년도에 그 칸네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탔었는데 네. 아마 그해 가을인가 아마 그 다음해인가에 개봉했었던 것 같고요. 좀 좋은 영화인데 아직도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 더. 네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골라오게 됐습니다. 저도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즐거운 영화를 골랐어야 됐나요? 아니요. 뭐 즐거운 것도 있고 네. 또 이렇게 또 무거운 영화도 있고 네. 그런 거죠. 왜 그렇잖아요. 뭐 있죠. 소금물에 절여서 장아찌 만들 때 네. 속 재료들이 뭐 오이 같은 것들이 오이나 배추 같은 게 떠오른다고 하잖아요. 네. 왜냐면 이제 너무 비중이 네네네네. 다르니까. 그래서 누름돌 같은 거 누르잖아요. 네. 좀 그런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냥 가만히 있으면 힘드니까 절여지는 게. 네. 근데 또 그런 게 필요한 부분이 그렇게 필요한 때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 네. 인생에서 좀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물론 또 신나고 즐거운 영화도 필요하겠죠. 네. 갑자기 생각났는데 제가 좋아하는 못 말리는 비행사. 네. 비디오를 중고로 파는 데 발견해가지고 네. 주문했는데 받으셨나요? 재고가 없다 하더라고요. 주문해서 돈 입금하고 나니까 재고가 없다고. 네. 그래서 안타깝게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데가 없나요? 안 찾아봤습니다. 왜냐면 이게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내가 했던 것들은 그대로 한번 보고 싶다. 비디오 테이프든, 비디오 테이프로 갖고 싶다는 그렇죠. 욕심이 있기 때문에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건 마치 옛날 오락기 같은 거에 대한 것도 옛날 레트로 게임들을 다운받을 수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건 말고 게임 기로 즐기고 싶다라는 네.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런 중고 시장이 또 활발하다고 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뭔가 예전에 봤던 매체들 이런 네. 것들도 사실 지금 와서 한 번쯤 또 재조명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언젠가는 이 DVD도 그렇게 매체가 날이 되겠죠. 이제 그런 시대가 벌써 오지 않았나 생각도 좀 들고. 맞아요. 근데 아직 출시되고 있으니까요. 네. 근데 확실한 거는 뭔가 콘텐츠가 하나의 카트리지로 존재한다는 건 확실히 디지털로 전환된 거랑은 좀 느낌이 네. 다른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그 빈틈을 이용해서 음반도 많이 팔아야지 아직까지. 네.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에게 화이팅에 저 되게 힘이 나고요. 네. 기운이 솟고 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감독님 영화 얼른 작업하셔가지고 네. 저 OST 주셔야죠. 네. 기대됩니다. 기대는 제가 되네요. 정말요? 네. 어떤 스타일 음악으로 하면 좋을까요? 뭔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 만한. 감동 코드 원하시는 거였어요? 정리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네. 그거는 또 저희가 뒤에서 이야기한 다음에 네. 깜짝 놀랄 만한 작품으로 또 여러분께 선보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이제 마치기에 앞서서 네. 저희가 지난주에 네. 이야기했었잖아요. 네. 독립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극장들이 네. 어디에 있는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또 감독님께서 좀 알려주시기로 하셨는데. 네, 그래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이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요? 많다고 하면 많고 또 적다고 하면 적는데 일단 광화문에 저번에 이제 소개해드렸던 인디스페이스라는 인디 영화 전용관이 있고 그 맞은편에 시네큐브라고. 그렇죠. 이제 여기는 이제 관이 2개가 있는데 관 하나는 좀 보통 이제 멀티플렉스에서 볼 수 있는 좀 큰 관이고 또 작은 소극장도 있고 여기서 이제 예술 영화, 독립 영화 둘 다 상영을 하고요. 아주 작은 관이었던 걸로 네. 기억해요. 네. 그리고 낙원상가에는 서울 아트시네마라는 또 예전 허리우드 극장 자리죠. 네, 허리우드 극장 자리에 있는 극장이 있고요. 그리고 신촌에는 아트하우스 모모 이화여자대학교 안에 있는 극장이죠. 가보진 못했지만 네. 많이 들어본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필름포럼이라는 극장이 또 있고요. 그리고 도남동에는 아리랑 시내센터라는 또 독립영화 극장이 있고. 도남동이 성신여대인가요? 성신여대에서 미아 넘어가는 고개. 한성대 성신여대 그건 네네네. 그렇군요. 넘어가는 언덕 위쯤에 도서관 안에 있는 극장이고요. 또 홍대에는 상상마당 시네마라는 극장이 있고 건대에는 KU 시네마라는 극장이 또 있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CGV라는 그 극장 체인에 무비콜라주라는 또 예술영화 전용관이 맞아요. 네. 또 특화된 곳들이 또 있고요. 또 롯데시네마에도 아르떼라는 무비콜라주와 네. 비슷한 예술영화 전용관이 있고요. 좀 더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런 정보들을 보시려면 이게 이제 아트 플러스라는 그 이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어떤 이제 네. 멤버 같은 거거든요. 극장들의 멤버. 어떤 예술 영화와 독립 영화를 하는 이제 아트 플러스라는 그런 이제 어떤 일종의 체인이라면 체인이고 이제 멤버라는 멤버인데 네. 이런 극장들을 찾아보시려면 아트 플러스나 아트 플러스 시네마 네트워크라는 검색을 하시면 아트 플러스. 네. 부산, 인천, 전주, 광주 이런 곳에도 이제 그런 예술 영화 전용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각 지역들에 있는 그런 예술 영화 전용관들은 또 네. 소중한 그런 공간들이겠군요. 네. 찾아보시면 댁에서 가까우신 극장들을 검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이렇게 인터넷 통해서 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니까 네. 참 좋은 것 같아요. 저 어릴 적에는 저희 동네 인근에 극장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네. 단관. 네. 교차 상영하는. 자, 그 극장이 이제 문 닫기 전에 네. 영화를 봤었는데 화산고를 봤던 기억이 나요. 아무도 없고 저 혼자 동생이랑 같이 봤던 기억이 나는데. 네. 호사스러운 경험을 한번 하셨네요. 저는 아직까지 그런 경험이 없는데. 근데 정말 옛날 정말 좌석 그 번호도 없는 그런 네. 극장 있잖아요. 흰색 씌워져 있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티켓도 보면 이제 마치 그 시골 버스 타면 예. 좌석 표시 없는 그런 이렇게 딱지 나오는 것처럼 길쭉한, 예. 네. 그런 녹색 걸로 딱지. 봤었는데 이제는 그런 영화관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소개해드린 극장들 중에 이런 극장, 비슷한 극장들이 좀 있어요. 그래요? 예, 이제 그때 옛날 그런 극장들 중에 네. 멀티플렉스로 전환하지 않은 극장들이 대부분 이제 이런 예술관으로 특화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극장에 가시면 이제 전부 다는 아닌데 가시면 이제 그런 옛날 극장 같은 분위기를 좀 느끼실 수 있는 곳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네. 정치가 아주 좀. 예. 그 옛날 극장 가면 나는 그 냄새 있잖아요. 다 옛날 극장에서만 나는 냄새. 근데 저는 뭐 그게 이제 그렇게 또 좋은 향기는 아닌데 네. 그것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저도 좀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 좀 괜찮고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관리가 안 됐을 네. 때는 좀 괴로울 그렇죠. 수 있겠죠. 뭐 이렇게 뭐 지저분하면 좀 문제가 있을 텐데 네. 뭐 이런 극장을 운영하신 분들은 또 어떤 극장에 대한 또 애정이 또 많으신 분들이라 네. 뭐 좀 낡았지만 그래도 깨끗하게는 다들 관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가시면 좀 불쾌하기보다는 약간 향수를 느끼실 수 있는.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참. 아무튼 또 이런 것도 조사해서 알려주시는 저희 공경 감독님. 참. 저희 또 보편적인 노래 네. 보배 같은 분이십니다. 네. 저는 인터넷에 감사를 드리고 싶네요. 인터넷 만세. 네. 인터넷 만세. 공기업 만세. 네. 이렇게 오늘도 너무 즐겁게 영화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 이제 또 작별 인사를 드려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네. 아쉽습니다. 좀 더 길게 계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가지 말까요? 가지 마세요. 네. 죄송합니다. 가실 것 네.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마지막 곡 들으면서 네. 또 이제 오늘 영화인 이유 또 작별을 고할게요. 네. 마지막 곡으로 어떤 노래를 들을까요? 네, 마지막 곡은 반말리의 No Woman No Cry 들려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에 좋은 영화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밥 말리의 No Woman No Cry 듣고 오셨습니다. 네? 정확히 No Woman No Cry의 뜻이 뭘까요? 뭐 여자가 없으면 울지도 않는다? 그게 아니라 우는 여자가 없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인 것 같긴 한데 저의 영어 실력으로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도와주세요, 차승은 아나운서. 이렇게 말하고 싶은 느낌이 드네요. 차잉글리시에서 한번 여쭤보신 거 어떨까요? No woman, no cry. 무슨 뜻일까요, 이게? 이건 전 이해돼요. No woman cry. 여자친구가 없어서 슬프다. 이거는 이해가 돼요, 근데. No woman, no cry.
여자가 없으면 울 일도 없다. 이거 완전 그 강철의 마음을 가진 그 만년 솔로, 모태 솔로의 그 마음에 나타내는 그 단단한 그런 느낌인데요. 나는 여자친구가 없으니까 울 일도 없어. 하하하하. 뭐 이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요. 월요일 일부 또 공기원 감독님과 함께한 영화인데요. 순간적으로 UFO라고 할 뻔했어요. UFO. 감독님의 그 장편 데뷔작이죠. 장편 데뷔작. 지금 또 신작을 준비하고 계신데, 막 예전에 구상 중이에요. 그러시던데 점차 촬영도 하시고 계시고 막 이제 하는 말씀 들으니까 이제 OST를 할 때가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저에게 OST를 처음 만들어보는 또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요. 떨리는데요. 어떤 OST 하면 좋을까요? 오케스트라? 근데 제가 오케스트라는 제가 작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스코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공 감독님의 그 주옥 같은 영화를 더욱더 빛나게 만들어줄 수 있게 또, 이 작업을 해야겠죠.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그냥, 괴발세발. 그런 거 있어요. 어떤 노래들이 나왔을 때, 와, 노래 괜찮네, 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그 데모 단계나 그 만드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막 완전 멋있게 일필휘지로 막 작업하고, 피아노에 앉아서 막 치면서 막 나의 감성을 그냥 표현해서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좀, 남들이 보면 이게 뭐야 싶은데, 이제 그런 걸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이 연주가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면서 좀 들을만하게 나오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전 그런 까라죠. 또, 월요일 밤, 또 항상 지친, 힘든 또 하루를 보내고 난 밤이죠. 이럴 때는 정말, 치료가 필요합니다. 뭔가 달콤한 그런 잠을 잘 수 있는 또 그런, 참 기운을 북돋아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장나라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스윗 드림, 그리고 브라운 아이즈의 점점 듣고 오겠습니다. It's gonna be another day with the sunshine. 햇살은 날이 저녁에 비추고 반쯤 눈을 떴을 때. 네,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장나라의 스윗 드림, 그리고 브라운 아이즈의 점점. 뭐 듣지? 이러면서 지금 노래 골랐는데, 이 두 노래의 분위기가 참 극단적이네요. 장나라에게 스윗 드림, 달콤한 잠을 꿀 것 같은, 잘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또 잠 못 들고 막, 어쩌다 또 생각나, 이럴 것 같은, 또 그런 느낌까지. 참, 왜 이렇게 됐지? 순서를 제가 좀, 원래 생각한 거랑 약간 다르게 됐나? 그런 느낌 들기도 하고요. 소녀님께서, No Woman No Cry, 아까 반말리 노래가, 여인이여 울지 말아요라고. 이렇게 들으니까 뜻이 괜찮네요. 여인이여 울지 말아요. No woman no cry. 근데 no pain no gain 같이 왜 페인이 없으면 게인도 없다 이렇게 no pain no gain, no woman no cry 하니까 여인이 없으면 울 일도 없다 이렇게 들리는 건 이거 한국적 영어 교육의 그 결과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럴 것 같기도 해요. No 안 돼. woman 여인이요. No cry. 정말 제가 외국 가서 뭔가, 콩글리시로 뭔가를 던지려고 할 때 그런 느낌? No! woman! No cry! 이런,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이렇게 쉬운 단어로 뜻을 표현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한국적인 영어 교육 환경에서는 어려운 것 같고, 근데 막상 진짜 영어 표현이나 외국어 표현들 같은 경우는 의외로 쉬운 단어들로 또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쉬운 말로 정말 단촐한 단어로 뭔가 깊은 뜻을 담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저도 그럼 이제 그냥 4단어 정도 된 영어 말로 곡을 만들어서 또 이 세계의 문을 두드려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노래 2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키샤콜의 러브, 그리고 루벤 스터다드의 슈퍼스타 듣고 오겠습니다. 네, 두 곡 듣고 왔습니다. 키샤콜의 러브, 그리고 루벤 스터다드의 슈퍼스타 듣고 왔습니다. 어느 날 잘 모르는 라디오에서 나오는 이 노래 좋은데, 이 노래 뭐지? 이 노래 나중에 틀어봐야겠는데, 이 생각했던 그런 노래들을 직접 틀고 있습니다. 또 이럴 때 뭔가 보람도 느끼고요. 또 좋네요. 이렇게 또 좋은 노래들을 알아가는 게. 진작 좀 이렇게 들었어야 했어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저도 뭐 음악 관련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참 음악을 이렇게 많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 라디오 DJ를 하면서 선곡도 함께하게 됐을 때 되게 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아는 노래가 진짜 한 줌인데 어떡하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준비하면서 더 듣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고요. 또 막상 또 일하고 막 다른 거 하면서 막 들을 때보다 음악도 잘 듣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이야기하다가 노래 틀어놓고 같이 들으면서 따라 부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더 많은 노래들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참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니까 어떤 일을 한다, 어떤 일을 하게 됐다 이럴 수도 있지만 일을 하다 보니까 좋아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생업이 됐고 이걸로 막 직장을 다니면 내가 좋아하던 일이지만 좀 물린다, 싫다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뭐 저도 그런 느낌이 안 드는 데가 뭐 그런 느낌이 전혀 없다 이런 건 아니니까요. 뭐 순간순간 그런 느낌 들 때도 있죠. 그렇지만 분명히 어떤 또 다른 순간순간에는 그런 식으로 내가 선택한 일, 내가 하고 싶었던 일, 그렇기 때문에 또 내가 더 기쁘고 좋은 순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힘내자고요. 지금 겪고 있는 일들, 하고 있는 일들, 뭐 지금 당장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이건 정말 나한테 하냐 싶어서 이제 그만둬야겠다 생각이 들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정말 그렇게 끝이 없는 그런 길이라고 해도 또 그 순간순간이 즐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노래 두 곡을 듣고 올게요. 노래 두 곡을 듣고 오는데 왜 제가 이렇게 망설이냐면 이렇게 읽는 거겠죠? 에드 셔먼의 레고하우스 듣고 그 다음에 박정현의 꿈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I'm gonna pick up the pieces and build a Lego house. If things go wrong, we can knock it down. 네, 에드 셔먼의 레고 하우스 듣고 오셨습니다. 제가 두 곡을 틀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불쌍 이게 시간이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어요. 이게 다 공감독님 때문입니다. 지금 듣고 계시죠? 우리 공공님? 참 정말 그렇잖아요. 왜 정말 반가운 사람 만나면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이 빨리 지나기도 하고 사실 지금 뒤에 노래를 제가 10곡 넘게 더 준비해놓고 있는데 이게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가는 줄 몰랐던 거죠. 여러분께도 그런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만나면 반갑고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런 친구들이요. 또 그런 친구들과의 대화가 또 힘든 하루하루를 또 즐겁게 만들어주는 거기도 하고요. 윤도관의 보편적인 노래도 여러분께 그런 친구, 또 그런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월 29일 윤도관의 보편적인 노래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좋은 꿈 꾸시고요. 꿈을 안 꾸는 것도 괜찮긴 하겠지만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박정현의 꿈에 들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우린 내일 봬요.